그죠? 1162번. 여기가 좀 아마 푸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좀 다른 형태라서 어려웠을 거예요.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8.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AN 플러스 2에서 빼기 2배의 AN 플러스 1을 하고 AN을 하면 0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를 까먹으면 어떡해? 무슨 수열이야?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얘를 하나 뺀 게 넘기면 여기서 얘를 뺀 거랑 같다. 이런 형태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아니면 가운데 항의 2배가 그 다음 전의 항과 다음 항을 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가 전부 다 뭐라고요? 등차예요. 그럼 어렵지 않죠? 첫 번째 항 이거야. 얼마 더했냐? 더하기 4 이렇게. 일반 항 AN 뭐예요? 4n-66이겠죠. 이렇게. 4씩 커질 테니까. 설마 지금 저 상황에서 뭐 되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거. 1167번. 여기는 아마 뒤에가 좀 빈칸 넣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보시죠. 우리가 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항상 일반항은 AN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일반항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8의 8제곱이래요. 뭐 2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2의 24제곱? 이렇게? 맞죠? 세제곱에 8제곱이니까 지수 계산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그 2예요, 밑이. 여기에 a의 n 플러스 1을 했어. 근데 얘가 로그 2에 an이고 빼기 2를 했대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이 1부터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연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A의 K번째 항이 뭐라고요? 8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게 뭐냐 라고 물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4제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까? 선생님이 전에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얘가 약간 등비 형태야. 등비 형태야. 로그에다 놓으면 등차가 나올 수가 있어. 그쵸?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주를 바꿀 거야. 내가 BN이라는 녀석을 로그 2의 AN이라고 살짝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요식이 이렇게 바뀌죠. 얘가 다음 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이게 지금 항이니까 BN이니까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 되죠. BN이. 이해 되실까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B1이 뭘까? 라는 건데 얘가 로그 2에 A1이 들어와요. 여기에 2의 24제곱 이렇게. 얘가 24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24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BN이. 그럼 BN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B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6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AN을 쓰자고? 아이, 그러지 마. 너무 힘들잖아.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 K가 뭐냐라는 걸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넣어. 얘를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 즉, BK를 구하자고. 아, BK라는 녀석은 얘가 로그 2의 A의 K니까 2의 마이너스 24제곱이야.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가 뭐라고? 아, 여기가 K번째면 여기에 K가 들어간대.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26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25가 되는 거야. 이게 푸는 게 더 낫죠. 다시 이걸 지수로 바꾸고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다시 이걸, 아, 얘가 이거니까 AN은 2의 BN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다시 거꾸로 가면.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얘가 BN이니까 A의 2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26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K를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긴 뭐가 들어간 거야? 지수로그 형태와 수열 문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호환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수열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함수도 합성을 했다가 벗겨냈다가 하듯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74번으로 갑시다. 저 앞에서 풀었었던 그 로그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에 있다. 첫 번째 항이 4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AN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이 두 번째 유형은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야. A에 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AN에다가 어떤 FN이라는 걸 곱해서 만든 거였단 말이야. 이 형태였어. 두 번째 점화식.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1 빼기 N 제곱분의 1의 A의 N-1이야. 여기 끝이 N-로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 작게 시작했다고. 그런 다음에 N이 2부터라고 돼 있지. 이렇게. 책에 보세요. 2부터예요. 근데 뭐라고요? A의 K번째가 역시 마찬가지 10분의 21이 되는 K가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랬죠?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나눠 얘로 이렇게. A의 n-1분의 AN이 요걸 이렇게 쓸 거야. 요게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밑에가 n제곱 위에를 요렇게 적을 거예요. 요렇게. 돼요? 일수분해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요. 뭐부터? 2부터. 2부터는 됐잖아. 이렇게 되죠. 밑에는 A1분의 A2. 2 넣었어. 2, 1, 3.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자, 3 넣어요.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3. 그럼 3, 3. 2하고 4. 이렇게. 4 넣어요. 3분의 4. 4, 4, 3,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까지 가. 이렇게. AN-1분의 AN이. 밑에 N이죠. N이죠. N-1에 N 플러스 1 형태로 가는 걸로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전부 뭐 한다고? 곱해버리세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러니까 요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풀었던 거야, 우리가. 그럼 잘 봐. 이렇게 되잖아. A1, A2. A2, A3.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럼 오른쪽 걸 곱해봐. 밑에다 쓸까요? 오른쪽 걸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 2, 1, 3. 3, 3, 2하고 4. 4, 4, 3하고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n에, n에. 이거 저번에 로그에서 계산했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그럼 어떻게 지워진다고?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지. 약분.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1.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곱하면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첫 번째 항이 4래. 그럼 여기는 4분의 내가 구하는 an.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랑 n만 남았으니까. 오른쪽에는 2n분의 n 플러스 1이 남죠. 이렇게. 따라서 an은 n분의 2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 ak k분의 2의 k 플러스 1이 10분의 21이야. 이걸 뭐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구해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써도 되잖아. 20분의 42 이렇게. 따라서 k가 20이죠. 2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의 뭐 앞에서 배웠던 것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 자, 75번 볼까요?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n이 1부터 들어가. 이렇게 같이 정의될 때 질문이 되게 웃겨. 봐봐. A1 밑에다 쓸까? 여기 A에 어이구 2022까지 얘를 12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냐 라는 거죠. 돼요? 해보자. 똑같은 방법이야. 지금 얘 푼 거랑. 쫄지 말고 이렇게 여기를 또 AN으로 나눠. 이렇게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뭐라고? N 플러스 1이야. 돼요? 쭉 또 쓸까? 이렇게 요거를 나중에 쓰자. 자리가 좁다. 자, 여기 A1분의 A2는 2예요. 이렇게. A2분의 A3는 3이에요. A3분의 A4는 4예요. 이렇게 위에서 숫자를 따라가죠. 그럼 AN-1분의 AN까지 하라고 그랬다? 여기가 N이야.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쫙 해서 곱할 거라고. 네, 규칙은 뭐였냐면 요렇게 나오면 일반항 AN은 이거였어. 첫 번째 항 여기다 1는 거 2는 거 쭉 곱해서 n-1까지 곱이었던 이렇게. 쟤도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 공식을 외워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거나. 그럼 왼쪽을 쫙 곱하면 이렇게 돼.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요. 얘가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2, 3, 4, n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주개들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없어지진 않대. 여기는 없어지거든. 이렇게 대각선 다 곱해지거든. 근데 A1이 1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AN이 이거야.
1, 2, 3, 4 n. 이게 뭐야? 기억나니? n팩이죠. 팩토리얼. 1학년 때 배웠어요? 수열할 때? 순열할 때? 자, 그럼 생각해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를 120으로 나누래. 진짜 나눠? 못 나누지. 언제 나누고 있냐 이걸. 근데 이걸 잘 적어봐. 여긴 1팩, 여기 2팩, 여기 3팩, 여기 4팩. 이렇게 적을게요. 5팩, 6팩, 7팩 이렇게 적을까?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 요거 팩토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돼요? 근데 얘들아 12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5팩이 120이야. 그럼 5팩 이상 되는 팩토리얼은 다 120의 뭐야? 배수야. 얘는 6 곱하기 120. 7 곱하기 6 곱하기 12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120의 배수가 되죠. 5팩이 120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게 나머지겠지. 아니면 여기가 120이 넘으면 또 나누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1, 2, 6, 24. 얘가 답입니다. 나머지. 네, 저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팩토리얼의 개념. 자, 그 다음에 80번으로 가면 되죠. 1180 갑시다. 자, 수열 AN이 되게 웃기게 돼 있어. 봐봐. 되게 A1이 1이야. A2가 1이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계속 나열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래. 이렇게 갈 때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질문이 뭔지 봐봐. 질문이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뭐예요? 8까지인가요? 8까지. 여기는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 분의 뭐라고요? 여기가 ak예요. 뭐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자, 봅시다. 봐봐. 일단 나열을 좀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1,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얘네 둘이 더했으니까 2, 네 번째 거는 얘네 둘이 더했으니까 3, 다섯 번째 거는 얘네 둘이 더니까 5, 여섯 번째 거는 얘네 둘이 더니까 8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전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이건 뭐 그렇다 치자고. 땡. 여기 봐.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건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야. 이거 다 계속 넣을 거야? 대입할 거야?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얘를 K로 잠깐 바꿀게. 그러면 A의 K 플러스 2는 AK 더하기 A의 K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근데 분모는 좀 그래. 바꾸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얘를 넘겨. 이렇게. 그러면 A의 K라는 애가 A의 K 플러스 2에서 A의 K 플러스 1을 뺀 거네. 이런 상황이죠. 돼요? 이해하셨어요? 괜찮을까? 됐지?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 분의 ak인데 ak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봤어. 이렇게. 빼기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넣어봤어.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하잖아? 그럼 얘가 a의 k 플러스 1분의 1에서 빼기 a의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아침 수업은 힘들어.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의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일단 저긴 모르겠어. 정리를 해볼게. 쭉. 1을 넣어봐. 1 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뺐다? 2 넣으면 2 넣었으니까 세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 뺐다? 3 넣으면 네 번째 거에서 다섯 번째 거 뺐다? 계속 가잖아 또. 어디까지 가? 8까지 갔어. 그러면 9번째 거에서 10번째 거 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 옆에 있는 애들이랑 지워질 거야. 이렇게. 우린 뭐만 계산하면 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돼요? 이건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구해야 돼요.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할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몇 개만 더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뭐 7번째 항이 둘이 더해서 13, 8번째 항이 둘이 더해서 21, 9번째 항이 둘이 더해서 34, 그래서 10번째 항이 둘이 더해서 5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55분의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건 노가다 해야 돼.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던가 이 수열 문제가 모의고사 나올 때 저만식이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데 나와요. 이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거 더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얘기했잖아. 한 이 정도까지 구할 수 있는 만큼만 줘요. 1번에서 10번대 안으로. 많이 구하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되게 큰 걸 구할 거면 반복돼. 이렇게. 연속.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규칙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들 또 이렇게 해롱해롱 되고 있어.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80번 했으니까 88번 볼까요? 얘가 어렵지. 봐봐. 아마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거야.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라고 했죠. 안 푸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풀어보세요. 여기 필요한 안 푸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이 2분의 3. 그 다음에 SN이라는 애가 잘 봐. 얘가 신기하게 3분의 AN에다가 AN 플러스 1이에요. 되게 웃기죠? 저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3이잖아.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다? 잘 봐.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일단.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S1이 나오잖아? 근데 S1이 A1이랑 똑같거든, 이렇게. 여기다 1 넣었으니까 3분의, 보세요. A1 곱하기 A2가 나오죠. 근데 A1이 숫자니까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져.
따라서 A2가 3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A2가 3이 맞고요. 기억. 이렇게.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얘를 빼면 4래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한 거다. 잘 봐. 우리가 보통 일반항 AN을 구할 때 무슨 방법을 쓰죠? 내가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넣어서 구했잖아. 그치? 그럼 일반항 AN을 구할 때 요 SN을 가져와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이렇게 구하죠.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써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맞나요? 그치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잘 봐봐. 봐봐봐. 봅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 얘는 그러면 3분의 AN의 A의 N 플러스 1에서 빼기 3분의 하나 덜 갔잖아. 그치? 하나 덜 갔잖아. 한 번 더 할 거야. 잘 들어. 하나 덜 갔다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A의 N-1의 AN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걸 내가 다시 정리할게, 요식을. 지금 선생님이 AN을 구했는데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여기 3분의 AN과 3분의 AN이 보이지? 그럼 쟤를 3분의 AN으로 묶어. 그럼 여기에 A의 N 플러스 1에서 빼기 A N-1이 나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잖아. 그럼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1을 빼면 3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하자. 자, 내가 지금 이 답을 원해. 이 답을 원하고 있어. 그럼 이거 구하지 말고 여기서 A의 N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풀 거거든. S의 N 플러스 1에서 SN을 뺄 거거든. 이렇게. 맞지? 여기 있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겠지. 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합니다. 얘가 뭐라고? S의 N 플러스 1이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 들 거야. 아, 오케이. 3분의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에서 빼기 3분의 SN이니까 AN의 A의 N 플러스 1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3분의 A의 N 플러스 1로 묶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A의 N 플러스 2에서 AN을 뺀 거야. 근데 걔가 뭐라고?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도 약분되면 3이 여기로 곱해지니까 A의 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면 3이야. 4는 아니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 한 번 더 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근데 웃긴 건 조심해야 돼. 첫 항 빼고 등차야. 첫 번째 항은 안 돼. 첫 번째 항은 안 돼. 첫 항 빼고 등차. 왜냐면 여기 얘가 붙어 있잖아.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오호, 오늘 뭐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자, 96번으로 갑시다. 오랜만에 농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1196번. 여기가 약간 어두침침하구나. 밖에 날씨도 좀 안 좋은데 말이야. 잠이 더 잘 올 것 같은데?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얘들아, 농도 기억나요? 되게
아픈 기억이 있죠. 그죠? 중학교 때. 하기 싫은 그놈의 농도. 근데 솔직히 농도가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농도 한번 정리하고 갈까?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간에 농도. 일단 소금물이라고 하면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농도는 뭐?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하고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퍼센테이지니까. 뭐야? 아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고. 그거야. 그냥. 맞죠? 그럼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같은 얘기지. 소금의 양은 소금물 중에 100분의 농도만큼 있다고. 이렇게. 솔직히 이 주식만 알고 저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농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걸 사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거지. 봅시다.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처음에 30%의 소금물 200g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릇에서 50g을 덜어낸 다음 농도가 10%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야. 하나의 실행. 1회 실행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50g을 덜어내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몇 퍼센트? 10%의 소금물 50g을 추가해요.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죠. 대신 농도는 변하겠지. 이해했나요? 이게 한 번 실행이라고. 요게 한 번 실행. 요게 한 번 실행. 요 과정이. 근데 저거를 n번 시행 후에 글에서 담긴 농도를 AN%라고 했을 때 걔가 뭐야? 라고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치 점화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점화식 만들기. 미안하지만 요것도 잘 나와요. 요건 내신에 잘 나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점화식은 교육과정에서 그냥 몇 개 정도만 놔두고 싹 빠졌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얘기 했잖아. 이럴 거면 왜 뺐냐? 기억나지? 이럴 거면 왜 뺐냐? 그냥 외우는 게 낫다. 라고 했는데 관점이 그래서 바뀌었어. 야! 점화식 안 할 거지? 그러면 니네가 내가 원하는 게 수열해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를 하는 거니까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만들어봐 라는 거라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노가다로 막 해서 규칙에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 규칙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얘네가 수혜를 배우는 목적이 그거라고.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어떤 입장이면 더 어려워진 거야. 그냥 차라리 옛날처럼 공식 외워서 대입하면 그게 더 쉽지. 차라리 아싸리.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야. 내가 설 때도 프린트를 수혈을 더 준 이유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본 5월 이후에 2달 뒤에 시험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발등 앞에 떨어진 건 중간고사긴 해. 나도 알아. 선생님의 목적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 시험을 자신있게 잘 보게 하자가 나의 목적이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 목적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아니면 조금 있다부터 다시 앞으로 백할 거야. 그래서 지수 다시 나갈 거야. 그럼 너네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인지라. 나도 그래. 내가 바로 코앞에 닥친 일부터 먼저 해결하지. 내가 몇 년 뒤의 일을 지금부터 고민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맞잖아. 그럼 너네도 더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전 지금 중간고사가 급한데 제가 무슨 수열이나 수투가 급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아.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는 보이잖아. 작년에도 겪어봤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너네 안 놀 거야? 놀 거잖아. 한 1, 2주 놀 거야. 1주 놀겠지. 쉬고 싶단 말이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쉰다고. 그러고 나면 딱
7, 8주 뒤에 기말이야. 자, 8주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일주일에 나 몇 번 만난다고? 2번 만나. 16번이라고. 그럼 그 안에 상학함수 활용이랑 수열 전체를 다 다시 봐야 돼. 한 번만 보고 끝나 시험이야? 아니야, 내신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가서 자, 수열을 다시 해볼까? 시간이 없다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수열이잖아? 목적이 뭐라고? 규칙성의 일반화야. 이게 가장 중요해. 왜? 처음 수열 중차등비도 그렇고 시그마를 할 때도 가장 못하는 게 그거라고. 규칙성의 일반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것만 할 줄 알고 이런 맥락만 잘 잡아놓으면 그때 가서 공부할 때 안 힘든단 말이야. 풀린다고 문제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이해가 된다고. 지금 안 하잖아. 그때 가서 리셋해야 된다고. 근데 저 수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어떻게 되겠죠? 뭐 봐야죠. 그런다니까. 선생님만 미치는 거야. 야, 씨, 큰일 났네. 야, 이거 수요를 못하는데.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말을 어떡하지? 나는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요번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 다시 앞으로 가는데 니네가 수요까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하자고 해도 니네가 안 해. 왜? 선생님 전 중간고사. 일단.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친듯이 수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 배우잖아, 심지어 우리 이거. 처음 배우는데 그때 다시 리셋한다고? 그럼 지금 잘 들어놔야 그때 가서 안 힘들 거라고. 수투도 마찬가지야. 아직 멀었는데요, 2학기는. 여름방학이 길어? 안 길어. 한 달이야. 우중가 그렇지 않아? 한 달 조금 넘어. 그 안에 수투를 다, 어휴. 쉽지 않아. 할 수는 있지. 수투는 심화가 더 어려워. 수험보다. 이런 게 더 많다고. 자, 다시 봅시다. 규칙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게 나오면 예전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항을 구해. 자, 집중하시고 첫 번째 항을 구해. 알겠지?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한 번 실행했대. 여기 50을 덜어냈잖아.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30%의 소금물 150g에다가 10%의 소금물 50g이 섞여 있는 상황이야. 맞아? 그치? 그럼 농도는 A1은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되냐? 전체 소금물은 안 변했다고. 200이야. 소금은 150g에 100분의 30만큼 있고 50g에 100분의 10만큼 있대. 거기다가 100을 하면 농도래.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 여기서 온 소금과 여기서 온 소금.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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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45. 여기 약분했으니까 2분의 여기 45 더하기 여기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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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25%. 얘가 첫 번째 항이야. 됐지? 되셨나요? 잘 들어. 잘 들어봐. 자,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할 거야. 이게 어렵다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두 번째 거 한 번 더 시행해. 그러지 말고. 자, n번째까지 왔어. 그래서 A의 n%의 소금물 200g이 있어. 이렇게. 그치? n번째까지 한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니? 잘 들어. A n%의 소금물 150g에다가 10%의 소금물 50g이 더해진 상황이지. 전에 있는 소금물을 50 덜어내고 10%의 50g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걸 계속 반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희석하는 거야. 희석.
덜 짜게. 오케이? 요리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짜면 물러야지. 너무 싱거우면 또 다시 소금 넣고, 다시 짜면 물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식이 똑같아. 아, 그럼 그 다음에 소금물은? 다음 소금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은 여기는 200g이라니까? 여기는 200g. 이렇게. 자, 여기서 온 거. 150g에 100분의 AN에다가 여기는 항상 5야. 50g에 100분의 10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밑에 2가 됐을 거고. 2분의. 여기 100분의 150이면 2분의 3의 AN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다음 농도는 계산하면 4분의 3의 AN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와요. 어디? 내신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난 예전에 이런 문제 낸 적 있거든?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라서. 근데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한테 석적균합법이랑 점화시켜서 문제 하나씩을 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라면 선생님 아까처럼 노가다 문제를 하나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찾는 걸 하나 내거나 그 다음에 수학적기납법에서는 빈칸 넣기 안 낼 거고 그거 PN, P2, P3 내는 거 있지? 그거 낼 거야 나 같으면. 요즘 추세는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기출 보여주면 다시 얘기해 줄게. 기출은 그렇게 나와요. 저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야. AN에서 AN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죠. AN에서 AN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죠. 저게 중요한 겁니다. 자, 1197번. 너무들 주무시는데?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비슷해, 얘랑. 근데 상황을 잘 봐. 두 개의 그릇 A, B에 밀가루가 각각 1kg씩 담겨 있어.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B에 담긴 그릇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A에 담은 것에, 그러니까 절반을 A에 담을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A의 4분의 1을 B에다가 넣어. 그런 다음에 섞어. 그런 다음에 그거의 반을 다시 A에다가 넣어. 이렇게 할 거야. 이해했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1회 시행이래. n회 시행에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초창기에는 1이었고 초창기에 1이었어. 양쪽에 있는 양 요만큼씩 있었어. 자, 그럼 1회 시행을 한번 해보자. 한 번 시행.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을 줘. 그럼 여기 4분의 3이 남았어. 이렇게 맨 처음엔. 근데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남았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했어? 여기에 절반을 여기다가 줬어. 그럼 여기는 뭐야? 8분의 5가 남아. 이렇게. 맞아요? 여기는 얼마가 남아? 여기에 8분의 5가 오니까 8분의 6이니까 8분의 11이 남아. 이렇게. 그럼 얘가 A1이야. 얘가 B1이야.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요렇게 나뉘는 거야. 괜찮아? 이해했어? 되셨나요? 여기에서 4분의 1 갖고 요거의 절반이 여기로 가고 절반이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번씩. 여기 첫 번째 항이야. 됐어? 괜찮아? 자, 또 해보자. 이처럼. 잘 봐. 요거를 n번 시행했어. 그럼 여기에는 AN만큼 있을 거고 여기는 BN만큼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모르지. 아직 안 구했는데.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이렇게. 그럼 4분의 1을 주래매. 그럼 여기는 4분의 3의 AN이 남았어. 그럼 여기는
bn에 4분의 1의 an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반띵해서 다시 여기로 줘. 무슨 얘기냐고? 4분의 3의 an에다가 요거의 반이니까 8분의 1의 an 더하기 2분의 1의 bn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여기는 요거의 반이니까 8분의 1의 an 플러스 2분의 1의 bn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났지? 뭐가? 여기 다음 한 거 an 플러스 1은 얘네 둘이 더했어. 요게 8분의 6이야. 그래서 8분의 7의 an 플러스 2분의 1의 bn이 될 것이고 b의 n 플러스 1은 이거야 그냥 8분의 1의 an에 플러스 2분의 1의 bn이 되는 거야. 이만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 전에 있는 양이 저렇게 딱 쪼개진다고. 여기다가 1, 1, 1, 1 넣으면 이거 나와. 이렇게. 이해했어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bn이 없잖아, 여기. 그치?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bn이 없어. bn 어디서 구해? 생각해봐. 이렇게 옮겨놓고 하면서 양이 바뀌어? 뭐 흘릴 수는 있긴 하지만 안 바뀌어. 그치? 즉 얘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이어야 돼. 이렇게. 맞잖아. 옮겼어도 사라지는 건 없으니까 버리는 게 없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bn이라는 애를 마이너스 an 플러스 2라고 할 거야. 요걸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가 넣어. 그래서 답이 이거야.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8분의 7의 an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bn이었는데 bn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4가 되고 8분의 3의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꽤 어렵죠? 이런 얘기. 근데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내신은 나와. 모의고사에서는 본지 좀 됐어. 저런 패턴은. 근데 내신에는 나와. 충분히 나옵니다. 자, 1210번 볼까요? 아마 그 수학적 기도법을 하면서 꽤나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 그래도 앞에 것들 좀 많이 풀었네요. 아까 보니까 스킵한 것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죠. 잘 봐 얘들아. 되게 어렵거든. 1210번. 자, 문제가 두 개가 있어. 명제가.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2보다 크다가 성립함이 알려져 있대. 그 얘를 증명하라는 건 아니야. 이걸 써먹는데. 다음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나중에 써먹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킵해놔. 잠시 킵. 이용하여. 자, 그 다음이 진짜 명제야. 찐명제. n이 6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2분의 n의 n제곱은 여기도 팩토리얼이네요. n, n-1, n-2, 1까지 이렇게. 요게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한번 해볼까? 필요한 것만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안 해도 되네. 거기 써있잖아. 좌변이 이거고 우변이 이걸 계산한 거야. 그래서 성립한대. 오케이. 첫 번째 성립한대. n이 6일 때. 그래서 n이 k일 때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그러니까 뭐가 가정돼 있냐면 이게 2분의 k의 k제곱이 그럼 뭐 k-1 이렇게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돼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근데 거기에 땡땡땡 하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적혀있어. 뭐? 이거 선생님이 왜 그랬잖아. 야 이게 n이 k일 때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를 적었어. 어디만? 좌변만 얘만 적었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을 적었다고 이렇게. 얘가 여기 n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좌변인 거잖아. 돼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빈칸 넣기에 너무 혼을 쏟지 마.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이거 다 풀어놨어. 난 빈칸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미친듯이 이걸 내가 증명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뭐가 들어가는지만 찾으면 돼. 알겠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내가 다시 얘기할 건데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볼 때 진짜 요새 모의고사 빈칸 넣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편법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이 빠졌어. 근데 옛날엔 진짜 좋았단 말이야. 빈칸 넣기 틀리면 진짜 뭐라고 선생님. 왜? 이거 쉬운 거야. 잘 들어. 얘기를 잘 들어봐. 내신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등호가 써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 선생님 써볼게. 이렇게 써 있어. 2에 이거분에 k 플러스 1 써 있고, 그 다음에 k의 k제곱. 얘는 그래도 되게 정직한 애야.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있는데 얘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네. 그지? 가나다 아니잖아. 잘 봐, 얘들아. 아니, 등호라며. 얘랑 같은 거지. 2에 k 플러스 1 여기 있지. 그죠? 얘랑 곱하면 얘잖아. 얘가 들어왔네? 여기 k에 k제곱이겠지.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암튼.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적었다. 등호.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얘가 푼 걸 봐. 그래서 여기서 2를 하나 준 거야. 이렇게. 2에 k 플러스 1을 하나 줬어.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2의 k제곱으로 바꿨어. 이렇게. 얘랑 똑같은 거네. 그 다음에 여기 묶었네? 묶었어. k분의 k 플러스 1에 k제곱 이렇게 묶었어. 여기 k제곱 그대로 k제곱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겠지. 똑같아.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정리만 한 거잖아. 잘 봐. 그 다음이 중요해. 자,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적었어. 그치? 그치? 보세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1 플러스 k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적었어. 괜찮아? 자, 그럼 얘가 내려왔고 얘가 왔으니까 얘랑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와? 2분의 k의 k제곱이 오겠지. 요게 가야. 뭐 등호만 보면 되잖아. 어려워? 할만할걸? 계산만 하라고 그냥. 등호가 성립하게끔. 제가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이것만 찾으라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얘가 가야. 그 다음을 잘 봐.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었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1 써있고 여기 나가 있대. 이렇게. 뭐야? 어려운데? 어려워. 뭐 어떻게 한 건데? 야,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한꺼번에 사라졌어. 그렇잖아. 근데 나도 모르겠, 선생님도 모르겠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생각해봐. 여기에 얘가 왔으면 여기도 k 플러스 1부터 쭉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나오겠지. 심지어 그 옆에 등호 써있어. 이렇게.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질문. 이걸 왜 풀어? 힘들게. 잘 봐. 얘들아.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빈칸 넣기 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거꾸로 풀면 편하다고 했는 적 있어. 기억나? 밑에서부터 풀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빈칸 넣기는 위에서 풀다가 막히면 야 밑에서 올라가 등호만 봐 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 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금 보이니? 아니 난 안 보여. 일단은 안 보여. 이따 찾을 수 있어. 근데 여기 등호래매. 그치? 등호래매. 여기 뭐 들어가겠냐? 얘네들이 같다며. 이게 들어가겠지. 이게 들어가겠지. 이게 나야. 끝. 아니 등호래매. 얘가 증명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려워요? 아니잖아. 여기 쭉 해서 얘만 찾고 이거 넘어간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몰라도 돼. 잘 봐. 잘 봐. 얘가 뭐야? 얘가 요만큼이야. 맞지? 여기 써있잖아. 부등호. 얘보다 얘가 작아. 보이지? 그럼 2는 어디서 왔어요? 킵해놨잖아. 얘가 2보다 커. 이거야. 이렇게 된 거야. 저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솔직히 까먹어도 상관없어. 다시 얘기한다? 이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풀어, 이렇게. 이렇게 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 답이 바로 나온다고. 힘들게 살지 맙시다. 진짜로. 이렇게 풀면 그냥 풀려. 아시겠지요? 자, 다 풀었네요. 일단은. 네, 잠깐 쉽시다. 졸린 사람들은 지금 주무시고요. 개념은, 지수 개념은 한번 전체적으로 훑을 거고요. 필요한 유형 몇 개씩 딱딱딱 보시고, 아니면 본인들이 먼저 풀어보고, 안 되는 유형을 선생님이 피드백을 다음 시간에 받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는데, 문제를 풀면서 훑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그거 채우고, 걸리면 채우고, 걸리면 채우고, 이렇게 가겠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 3학년이 됐으니까 수강수투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3학년이 되면 더 바빠요. 그럴 시간 없어요. 미적 안 합니까? 확통 안 합니까? 이과는 미적을 해야 되고 문과는 확통을 지금 하지만 그때 또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심지어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훑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원별로 풀면서 안 돼요? 돌아가서 다시 이거 확인하고 내가 이만큼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본부터 다시 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단원이 아니라 유형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세요. 아시겠죠? 지수예요. 자, 거듭제곱군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볼게. 바로 갑니다. 실수 A에 N제곱군이라는 게 있어요. 뜻이 뭐라 그랬죠? 원래 A제곱군이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쟤랑 얘랑 다르다 그랬다? N제곱근 A.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8에 세제곱근이 있어요. 그럼 얘는 요게 되는 3개 근 2랑 허근 2개 이 3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제곱근 8이면 요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2라고요. 그 중에 하나, 딱 하나.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얘네는 같은 건 아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얘가 여기 원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야? 표정들이 왜 그래? 다 배운 거예요. 요거예요. 그쵸? 근데 저기서 선생님이 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제곱근이라는 건 x의 n제곱이 a라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수체계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지? 실수예요? 아니야, 복소수예요. 복소수 내에서 요 방정식의 근은 몇 개라 그랬어?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n개라고 했어. 겹치는 것까지 합쳐서. 맞아요? 무조건 n개예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뭘 찾자 그랬죠? 실근의 개수를 찾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나눴죠. 뭐요? a가 0보다 커요. 예를 들어 x의 짝수 4제곱이 16이에요. 이렇게. 그럼 실근 몇 개예요? 2랑 마이너스 2가 있고 2i랑 마이너스 2i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 2개.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0이에요. 이렇게. x의 100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걔가 0이라고요. 짝수죠? 0이죠? 1개죠. 0이 100개 있는 거니까. 자, a가 음수예요.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짝수예요. 여기 음수죠. 있어? 실근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하나 0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n이 만약에 홀수예요. 그럼 a에 상관없이 전부 몇 개라고요? 1개라고요. 보세요. 나눠줄게. a가 0보다 크든 a가 0이든 a가 0보다 작든 간에 x의 세제곱이 저거 8 해볼까? 8? 여기 실근 하나 혹은 2개 나오죠? 그래서 1개. x의 1001제곱이 0. 여기도 0 하나.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여기도 마이너스 3 하나. 하나. 그래서 n이 홀수면 무조건 실근은 하나. 기억이 나시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하나 볼까요? 11페이지에 앞에 거는 알아서 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따로 질문하시고요. 11페이지 12번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의 a라고 한대요. 이렇게. 보여요? fn의 a라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f2의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이거 보고 하면 돼. 실수 a의 n제곱근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잖아. x의 n제곱이 a인 것의 실근의 개수. 이렇게. 그럼 몇 개? 얘는 0이지. 왜? 여기가 짝수는 여기 음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실까요? 그럼 f3의 마이너스 2는 무조건 1이지. 여기가 홀수라며. 그 다음에 f4의 5는요. 여기 짝수가 양수잖아.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 얘기를 요 딱으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 밑에 뭐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고 그 앞에 문제들은 이런 제곱근에 대한 얘기니까 모르면 풀어보고 물어보세요. 넘어갑시다. 거기는 n제곱근의 성질인데 이거는 보시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a가 전부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할 줄 알죠? 네, 거기 공식들 몇 개 보시면서 풀어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해볼까? 너무 기본적인 거 말고. 18번 볼래요? 18번. 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야죠.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4제곱근의 4인데 제곱이에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딴 거 푸셔도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니네 거 푸세요. 숙제를 하셔도 돼요. 옳지 않는 것은 입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봐요. 4제곱근이야.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지수의 확장으로 풀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가시죠. 여기가 4제곱근이고요. 여기가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약분되잖아요. 2랑 4랑 약분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m의 p 제곱근에 a의 np 제곱근이면
여기 P랑 P가 약분돼서 요게 m제곱근의 A의 n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약분돼요. 그럼 얘가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다시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뒤에 가면 할 건데 요거를 4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제곱이죠. 위치 양수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4의 2분의 1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예전. 뒤에 가면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 볼까? 자, 같은 우산은 한꺼번에 써도 되죠. 세제곱근 5예요. 네, 세제곱근 20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근의 5분의 20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근의 4 이렇게 되죠. 같은 우산은 한꺼번에 씌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3번을 보아하니 여기 세제곱근 2예요. 곱하기 요게 5제곱근의 2거든요. 이렇게. 자, 요게 요렇게 약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요렇게 통분을 시키기도 해요. 여기 3이랑 5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앞에 거 얘랑 3이랑 5가 있으니까 둘 다 15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는 2의 5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뒤에도 15로 맞추고 여기가 2의 세제곱이 되죠. 3배, 3배, 5배, 5배 한 거죠. 그럼 밖에 게 갖다 줬으니까 15제곱근 쓰고 이제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5제곱근에 뭐예요? 2의 8제곱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풀잖아요. 어떻게 풀죠? 지수로. 여기 2의 3분의 1제곱이고 여기 2의 5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15분의 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몇 딱으로 푸는 거예요. 저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지수 계산.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억나나? 처음에 지수로그 배울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지수로그 계산 못하면 지수로그 전체는 다 망한 거라고 했어요. 계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볼까? 거기 4번. 이런 거 풀면서 익히는 거지 뭐. 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예전에 줬던 프린트를 푸셔도 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전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계산 문제를 좀 더 있는 문제로 주세요라고 하면 드릴게요. 자, 4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제곱근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 틀린 거죠 그럼? 3번이. 답 나왔다고 안 풀지 말고.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는 요거를 한꺼번에 다시 mn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쟤네를 바꿔도 돼요. n제곱근의 m제곱근의 a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했잖아. 저거 뭘로 계산할 거라고? 지수로 다 바꿔서 계산할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곱근은 2를 안 쓰니까. 여기 2가 있다. 그래서 곱하면 6제곱근은 2가 된다. 이렇게. 자, 5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제곱근이에요. 4제곱근에 125 곱하기 자, 제곱근에 5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4제곱근에 얘가 5의 세제곱 곱하기 2랑 2가 있다 그랬잖아요. 둘이 곱해야 되니까 얘가 4제곱근에 5 이렇게. 그러면 4제곱근에 5의 세제곱에다가 5를 곱한 거. 그래서 4제곱근에 5의 4제곱이니까 뭐다? 네, 다시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수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125의 4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5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5의 4분의 1 더하는 거니까 5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죠. 연습을 하셔야 되옵니다. 자, 지수의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 계산을 처음에만 좀 시키고 나중에는 안 시켰잖아요. 왜? 전부 지수로 바꿔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열심히 잘 정확하게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의 확장. 솔직히 이 지수의 확장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연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연습. 끝이죠?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자, A의 N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A는 0보다 큰 수, N은 자연수. 그래서 A를 N번 곱했어.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다고. 아, 그냥 A가 실수.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자연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수 법칙을 따지자면 A랑 B는 그냥 수라고 했었어요. 이게 조건이야.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M하고 N이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했다고요. 1번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하면 더 할 거야. 이렇게. 2번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을 하면 곱할 거야. 이렇게. 3번 A, B의 N제곱을 하면 각각의 N제곱을 하는 거야. 여기에 포함돼서 B가 0이 아닐 때 이것도 다 아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4번이 이거였어요.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만약에 M이 크면 그냥 뺐어요. 이렇게. 둘이 같으면 1이었고요. 만약에 나누는 애가 크면 뒤집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A의 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는 건 밑에가 A가 5개 있고 위에 A가 2개 있는 거니까 2개를 지워서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쵸? 뒤에 게 더 컸으니까. 요게 중학교 때의 지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 이렇게. 그런데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 확장.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정의를 해요. 무슨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N이 자연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조건이 바뀌어요. 왜? 생각해봐. 여기는 A가 그냥 실수면 됐다고요. 아무거나 넣어도 됐다고. 근데 여기는 뭐런 조건이 되냐면 밑이라는 A가 밑이거든요. 0이 안 돼. 자, 이건 안 했구나. 여기 있는 거 밑, 얘가 지수. 얘가 밑, 얘가 지수. 이렇게. 근데 밑이 0이 되면 안 돼. 왜? 아니,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이라고 했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바뀐다고요. 조건이,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A랑 B는 0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M하고 N은 다시 정수.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A의 M제곱의 N제곱도 A의 Mn. 대신 들어가는 애가 바뀐 거야. 들어가는 애가 바뀌었잖아. 여기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갔다고. 근데 여긴 지수에 이제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요것도 이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써도 돼요. 이렇게. 왜?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B분의 A의 N제곱이면 이렇게 쓰잖아.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이제. B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A의 n제곱하고 B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쓰면 되니까 똑같이 이 식이 여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얘는 그냥 이제 빼면 돼. 이렇게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자, 우리 아까 계산한 거 있죠? 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라고. 이렇게. 아, A에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 얘가 얘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2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2에 마이너스 6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얘들아, 유리수가 뭐라고? 오랜만에 물어보자. 유리수가 뭐라고? B분의 A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 B는 0이 아니라 A, B는 서로소. 이게 나와야 돼요. 유리수. B분의 A 꼴 수. B는 0이 아니다. A랑 B는 서로소. 저렇게 나와야 유리수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는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A의 n분의 m제곱이면 얘가 n제곱 근의 A의 m제곱이다. 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 m제곱만 보여. 이렇게. 요거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 근의 A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의예요. 여긴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지수법칙을 쓸 건데 생각해봐. 내가 2의 n분의 1제곱이 있어. 여기다가 n제곱을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여기 2가 되잖아. 아까 제곱근이 뭐라고 했어? 어떤 거에 n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 얘가 2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n제곱근의 2가 되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된다. 여기서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조건이, 밑에 조건이 A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로 와요. 뭘로? 조건만 바뀌고요. 조건만 A랑 B가 0보다 큰 거에 실수가 되고요. 이렇게 M하고 N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왜 여긴 0보다 커야 돼요? 얘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에 4제곱에 4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얘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걸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방금 배운 거잖아요. 그럼 이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면 여기가 4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뭐냐면 계산을 했을 때 4제곱분의 16이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2예요. 근데 2가 등호를 타고 갔더니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즉 여기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별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거 계산하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치죠. 뭐 세제곱근에 2가 있어요. 곱하기 5제곱근에 2가 있어요. 4가 있어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쓴다고. 아, 요건 2에 3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요거 2에 몇 제곱이요?
5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2에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가 되고, 얘가 2에 15분의 11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15제곱분의 2의 1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요, 이제부터. 이해되셨나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수함수든 방정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장이 뭐예요? 지수가 실수가 된다는 거죠. 여긴 정의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여기도 조건이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mn이 실수겠죠. 당연히 여기도 밑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라고요. 2에 루트 3제곱 곱하기 2에 2 루트 3을 하면 2의 6제곱이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더 하라 그랬잖아. 뭐예요? 3 루트 3이죠? 이렇게. 더 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지수의 확장입니다. 그럼 이 지수의 확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특히 조건, 왜 0보다 크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얘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조건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22번이 그 정답이죠.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마다 밑에 조건 다 쓸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다 적어놨잖아요. 가끔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니네가 이 조건을 절대 안 외우거든요. 신기하게도. 선생님들은 그걸 알아요. 이 조건 안 외웠겠네, 이것들이 분명히. 들은 거 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수가 유리수가 될 때 왜 밑이 0보다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례를 하나 적어라. 이거 하나 적으시면 돼요. 미안하지만 이런 발례가 교과서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학교별로. 그럼 교과서에 있는 건데 안 적을 수 없잖아요. 내는 선생님도 있다니까요. 극히 드물긴 해요. 잘 안 내요. 근데 선생님이 필 받으면 내는 거지. 선생님 맘이야. 희한하게 수학과 선생님들이, 수학교사 선생님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도 학교에 있어봤다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험 문제 다 만들어 놓고 희한하게 한 문제는 뭔가 좀 그런 걸 내요. 아씨, 이거 너무 평이한데?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평이하지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 아씨, 너무 평이하게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어려워.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특이한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증명 문제를 낸다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번 꼬집어서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걸로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수 계산, 다 여기서부터는 다 계산이에요. 보시죠? 자, 계산하고 대소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기,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33번 볼까요? 14페이지에. 하나씩은 풀어볼까요? 33번. 자, A가 0보다 커요. A가 1이 아닌 이유는 밑이 1이면 무용지물이니까. 거기 이렇게 써있죠. 루트 하고요. A하고 여기에 세제곱근에 A 1제곱이 있어요. 그쵸? 맞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얘가 세제곱근에 하고 A하고 루트에 A의 K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K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해보자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여기 좌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원래? 한 번에 갈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요. 한 번에 오케이. 한 큐로 어떻게? A는 이렇게 A의 2분의 1제곱 쓰고요. 곱하기 A의 얘랑 만나면 6이니까 6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6분의 3이니까 여기 A가 6분의 7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이쪽 거 할까? 여기 이렇게 되죠. A의 3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K 이렇게 되겠죠. 3하고 2하고 만났잖아. 6으로 가야지. 그럼 여긴 뭐예요? A의 6분의 2 플러스 K죠. 따라서 같으려면 K가 5겠죠.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숫자들이 많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얘기했다. 풀어보라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16페이지로 갈까요? 필요한 것만 할게요. 나머지는 니네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오늘 지수만 할 거예요. 더 안 나가요. 이제 확장 지웁니다.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41번. 16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거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되면 쭉 푸셔도 돼요. 뭐라고 안 할 거야. 왜 안 보냐고 뭐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64분의 1을 쓴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지?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이거잖아. 64의 n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 2의 n분의 6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그럼 n은 6의 약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제일 쉬운 거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됩니다. 47번 대소비교. 그러니까 계산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A는요 이거래요. 세제곱분의 10. B는요 제곱분의 5. C는요 세제곱분의 28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옛날에 하려면 좀 어려웠죠. 다 6제곱분으로 바꿨었는데 같은 얘기인데 얘 이렇게 써도 돼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렇게 쓰겠죠. 그럼 전부 6으로 지수를 전부 6으로 통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6분의 1. 얘는 6분의 3이야. 그럼 이렇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니네가 다 했어. 5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패스. 이건 곱셈 공식이에요.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 54번. 니네 옛날에 이거 나한테 물어봤었던 거다. 그죠? 54번. 다시 얘기하지만 이 프린트가 풀어봤는데 일단 선생님이 던져준 거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물론 견디면 더 좋아요. 근데 못 견디겠어. 진짜 못 견디겠어. 못 풀겠어 라고 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프린트 달라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렇다고 이 프린트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같이 보면서 풀어야겠죠. 자, 봐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 2. 그 다음에 2. 밑에가 0. 1. 다시 또 가요. 쉬다가. 그래서 10. 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2지? 이렇게. 되셨나요? 자, 정신 차리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얘랑 얘랑 더해볼게요. 즉 이거랑 이걸 더해볼게요. 여기다가 분모분자에 2의 10제곱을 곱해요. 여기다가요? 그럼 여긴 1 더하기 2의 10제곱 하고 2의 10제곱이죠. 분모가 똑같네요? 그럼 여기다가 2만 더하면 되잖아. 맞아요? 다시 여기는 안 쓸게. 뭘 했냐면 여기다가 2의 10제곱 여기 곱했다고요.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똑같이 쓸게. 이렇게 내가 2 이렇게 되세요? 그럼 분모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2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만 그래? 얘도 2가 나오겠죠. 똑같이 하면. 계속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 이렇게 2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얘 빼고요. 얘 빼고 여기 앞에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2랑 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2가 몇 개 나와?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그러니까 답이 2가 10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 1, 2니까 더하기 1 하면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유명한 거죠. 예전에 니네가 무조건 물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55, 56, 57은 선생님이 지수 계산할 때는 차수를 뭘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작은 걸로 묶으라고 했어요. 힌트예요. (58번) 자,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여기 A가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자. 이거 알면 이거 구하죠. 어떻게? 요렇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알아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곱셈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겠다고요?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뭘요? 네,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제만 있냐? 아니잖아. 이것도 있죠. 얘도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58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얼마라고요? 얘가 3이래요. 근데 이걸 물어봤잖아.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부터 구해? 에이, 그쵸? 이거부터 구해야죠. 이거는 이거죠? 저 왼쪽에다 써놨어. 맞아요? 이렇게 11이네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니? 그치? 1학년 때 내가 곱셈 공식을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를 지수로 저렇게 나타냈을 때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문제를 몇 번 보셔야 돼요. 처음에 안 되면 일단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와. 바꿨다가 다시 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엔 힘들어요. 자, 65번 볼까요? 65번은 조금 달라요. 65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유형이에요.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건데 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x라는 애가 있어요. x가 만약에 저기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x제곱해서 빼기 2를 해요.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를 하면 4를 할게요. 미안요. 4를 빼요. 이렇게. 4를 빼요. 이렇게.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되세요? 합차해서 맞잖아요? 2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여기다가 루트 이렇게 돼요. 뭐가 더 크냐에 따라 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세요. x가 3의 2분의 1제곱 빼기네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루트 x제곱 더하기 4. 근데 이제 패턴인 거예요. 거기다가 x를 더한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천천히 하자고요. x제곱 플러스 4는 3의 2분의 1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제곱해서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럼 저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돼요?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 역수의 제곱. 곱셈 공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웠어. 이렇게. 4. 여기 루트 씌워도 되죠. 어차피 안에 게 양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3의 2분의 1, 3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x를 더할 거예요. 요게 x라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그렇죠. 2에 3의 2분의 1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 계산이 좀 편하게 돼 있어야 이런 것들이 조금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수 계산에서는 어떤 게 많으냐면 저런 그 곱셈 공식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각계수의 관계도 나오긴 하지만 곱셈 공식이 판을 쳐요. 생각보다 많이. 왜냐하면 지수를 많이 써먹으니까. 자, 68번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a의 2x제곱이 3이에요.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인수분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단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거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거 곱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밑에가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천천히. 제가 3이다 얘들아. 3 더하기 1이죠. 여기는 3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가 4니까 3, 3 곱하면 12분의 27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엔 계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풀어보고 오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자, 다음. 여기가 어렵죠,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식 구하기. 75번 하나 볼까요? 뭐 이 정도는. 자, A, B가 양수인데 A 곱하기 B가 8이래요. 근데 A라는 애가 이거고요. 이거 너무 쉬운데? B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곱하면 뭐냐고 물었잖아요. 곱하세요, 둘이. 이렇게. A 곱하기 B는 16의 X분의 1 곱하기 16의 Y분의 1. 그래서 얘가 16의 지수끼리 더하죠? 이렇게. 근데 얘가 8이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 밑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요게 2의 4배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2의 세제곱. 얘랑 얘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죠. 저런 지수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로. 근데 너무 쉬운 거 풀었다. 좀 더 어려운 거 풀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풀자. 이건 또 너무 어렵잖아. 없어. 뒤에 있네요. 비슷한 걸로 8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이제 나중에 로그화돼서 나오는 거죠. 자, 24의 x제곱이 32예요. 3의 y제곱이 128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구해달래요. 이렇게. 자, 천천히. 얘는 24는 32의 x분의 1제곱이죠.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가 x분의 1하고 여기다가도 x분의 1 한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2에 이게 5제곱이라서 이게 x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 3은 128의 y분의 1제곱. 128은 2의 7제곱이니까 2의 y분의 7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 지수랑 여기 지수를 빼고 싶대요. 뭐 어떻게? 나눠야지. 2의 x분의 5를 2의 y분의 7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까? 요게 2의 x분의 5 빼기 y분의 7이고요. 이렇게. 얘가 24고 얘가 3이니까 8이 나와요.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3이죠. 3 이렇게. 되게 유명한 문제죠. 나중에 로그에도 나와요. 비슷한 걸로 85번도 하나 더. 원래 이렇게 다 해줄 필요가 없는데 니네가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혹시 또 까먹은 사람이랑 처음 배운 사람이랑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85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의 x제곱 5의 y제곱이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10분의 1의 z제곱인데 10 그냥 쓰자. 10분의 1의 z제곱이래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거 더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k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씩. 2는 k의 x분의 1. 5는 k의 y분의 1제곱. 10분의 1도 k의 z분의 1제곱.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셋을 다 곱해야지. 이렇게.
이걸 구할 거야. 그럼 K의 X분의 1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Z분의 1이 되죠. 그럼 얘가 2고요. 얘가 5고요. 10분의 1이니까 1이 되잖아요. 얘가 뭐겠어요? 0이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수예요. 맞지? 하나 더 있는데 활용은 니네가 하세요. 안 되는 건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서술형도 풀어와. 1등급은 내가 나중에 골라서 해줄게. 근데 나는 1등급도 풀고 싶다라고 하면 풀어오셔도 돼요. 뭐라고 안 합니다. 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